자,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면전을 펼쳤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민의당에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 이유 짐작이 가실 텐데 우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막막해서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않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 김강진 전 의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노원재 기자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자, 추미애 대표 저렇게 입장이 확 바뀌었는데 저렇게 바뀌게 한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24일까지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그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감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국회와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올릴 그런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야당을 향한 사과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윤수민 기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 문제 궁금해가지고 추미애 대표 입장 나오기 전에 자, 추미애 대표 사과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한번 취재를 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추미애 대표 사과할 의사가 없답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취재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아침이라고 하면 오늘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 이전의 얘기인데요. 그때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는 추 대표가 아직까지는 사과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회의에서는 발언이 바뀌어서 전격 사과를 했는데요. 네, 관계자, 이제 추미애 대표 측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일요일 오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2+2 이렇게 원내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김동철 대표가 오늘 오전 중에 답을 주기로 하고 최고위 직전에 안철수 대표가 원내 일은 원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건데요. 그래서 전격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대표 이렇게 전격 사과했는데 추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저도 그 과정에 있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하신 점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앞으로 국회의 협치를 위해서 그런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직접 만나려고 주중 주말까지 계속 노력을 했지. 손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주말 주일에 뭐 하여튼 만나자라고 하는 접촉도 물밑에서 해왔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유감 표명을 했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추면. 자, 이 문제 김강진 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여권 내부에서 좀 굉장히 좀 급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대독하긴 했지만 야당과 소통을 그동안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직접 이렇게 언급도 했어요. 그런 이 목소리 자체가 여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채찍이 됐을까요? 뭐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따로 하명받듯이 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지 간에 대법원장의 인준안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지 않습니까? 이걸 네.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야당들이 그것을 위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위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추 대표 입장에서도 보자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진짜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추 대표가 엄청나게 뭘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은 사람이 생각인 것 같고 충분히 정치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다라고 된 것 같고요. 그렇게 해서 대표가 이제 이렇게 사과를 했는데 저는 이거 보면서 좀 이런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국민의당도 좀 정치에 있어서 좀 안타깝다 싶은 게 흔히 말하면 국회가 통행세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여야 간에 뭔가를 주고받기 위해서. 근데 대표의 사과를 요구하는 통행세라고 하는 걸 통해서 국민의당은 뭘 얻을 수 있는 건가? 사실 아무런 이해관계가 생기지 않는 것인데 달리 보면 이 상황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그러면 이 대법관 이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당 때문에 안 해주는구나 라고 하는 정치적 이유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로 다 생각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국민의당도 사실 별로 얻을 건 없었을 거다 지금의 상황에서 라는 생각입니다. 네, 그리고 사실 추미애 대표 같은 경우는 전력이 있잖아요. 예전에 이제 국민의당 제보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머리 자르기 발언을 했다가 이 당시 이게 7월의 일인데 7월 중순에 추경과 정부조직법 처리가 올스톱이 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대신 와서 국민의당에게 사과를 하고 뭔가 전국이 풀린 적이 있어서 추 대표 입장에서는 이것도 좀 신경 쓰인 부분이 아닐까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김강진 위원장께서 좀 전 말씀하셨지만 추미애 대표 정치적 발언은 그 정도 발언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말씀하셨죠. 약간 두둔하는 발언하셨는데 자, 추미애 대표 땡깡 부린다고 그랬습니다. 국민의당에 대해서. 근데 땡깡이 일본어라서 저희가 풀려드리면 생떼죠. 정치인 상대 정당에 대해서 생떼를 부린다. 이 얘기 국민의당으로서는 그래서 더 자존심이 상했던 얘기 아닐까요? 근데 흔히 우리가 뭐 발목 잡기 한다라고 하는 말 많이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단어를 조금 다르게 표현한 것인데 일반적으로 그렇게 쓰는 말이고 특히나 지난번 헌법재판소장 인준안 같은 경우는 이게 합리적으로 부결됐다라고 보기 어려운 측면들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저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말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과하는 것도 정치로 충분히 또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후자는 국민의당에서 뭐 들으실 만하겠는데 전자는 동의하실런지 또 그것 때문에 또 국민의당이 화를 내는 건 아닌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윤수민 기자. 자, 그럼 이런 사과 정작 상대방인 국민의당은 어떻게 받아들여지는지가 좀 궁금할 것 같은데요. 취재됐습니까? 네,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사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마치 사과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같지만 이와는 별도로 인준 절차에는 협의하겠다, 응하겠다 이렇게 말해서 사과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강진 위원장 들으시기엔 어땠어요? 자, 추미애 대표 사과가 대단히 미흡하다. 하지만 김명수 후보자 인준 관련 절차 협의에는 응하겠다. 협의조차도 안 하겠다고 하다가 이젠 협의에 응하겠다고 하는 거. 이 사인 어떻게 좀 정치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정치인의 말은 언제나 이제 그 두 가지 접속자 이후의 말이 진실인데 하지만이라고 하는 것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 뒤에 나오는 말이 진실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미흡하지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것인데 당연히 이제 절차를 따를 수밖에 없는 거고 아마도 이제 적격과 부적격을 병기해서 인준안을 처리하겠다라고 한 얘기인 것 같고요. 사실 이제 상임위 안에서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거는 본회의장 표결을 어떻게 할 거냐라고 하는 게 지금 국민의당은 입장을 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율투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자율투표 가지가기에 입장을 좀 정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김강진 위원장 말씀하셨지만 표결이 어떻게 될지도 가장 궁금한 점이에요. 윤수민 기자. 네. 자, 이번에 또 캐스팅 보트 건은 어찌됐건 간에 국민의당이 진 것 같은데 국민의당 지금 의원들 생각은 어떨까요? 한번 알아봤습니까? 네, 국민의당 의원들 내부에서도 정확히 반반 정도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의견이 분분합니다. 네, 지난번 김희수 헌재소장 임명 동의안 때 이제 부결된 이후로 이제 김희수 헌재소장 전 후보자가 호남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호남에서 많은 표를 잃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제 표결에 이제 찬성표를 던져야 된다. 이런 의견도 있는 반면에 이제 야성을 제대로 보여줘야 된다 해서 그대로 이제 소신껏 투표하자라는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그래서 당내 의견도 반반인 상황에서 국민의당 지지층조차도 반반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는데요. 이건 실제로 이제 표결에 가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때문일까요? 국민의당이 내일 오후에 의원들 전체를 40명을 모아놓고 의원총회를 열고 의견을 나눠본다는데요. 자, 이런 의원총회에서 어떤 의견이 모아질지 저희가 한번 따져서 보겠습니다. 자, 국민의당 이야기 들려드렸는데 민주당 지도부의 읍소 작전, 하지만 야3당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흔쾌히 받아들이는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야3당 목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사법수장의 공백보다 더 문제인 것은 적절치 못한 인사를 감행한 것입니다. 잘 모르시나 본데 대법원장 대행체제가 여러 차례 이미 있었습니다. 공백보다 더 무서운 건 제대로 되지 않은 사람을 그 자리에 앉히는 것입니다. 사상 초유의 사법부 공백 상태가 그토록 중요하다면 김명수 후보자 동의를 위해 도대체 몇 명의 야당 의원들에게 전화를 했습니까? 전적으로 임기 만료에 임박하여 뒤늦게 부결된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서 부결된 후보자를 추천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 실명을 밝히고. 자, 사상 초유의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다. 이거는 막자, 이게 청와대와 여당의 호소인데요. 뉴욕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런 사태가 초유의 사태가 아니다. 몇 번 있었다. 별 큰 문제 없다라고 얘기를 반박하는 모습도 좀 인상적인 것 같은데요. 자, 김강진 의원님, 그래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대법원장 공백 상태 막자, 이렇게 주장하는 가장 큰 여권이 말하는 이유는 뭔가요? 뭐 사실은 그건 어떤 이유를 댈 필요성이 없는 거죠. 일반적인 상식에 근거한 것인데 대한민국의 상권분립 국가로서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운영이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예전에도 정상적이지 않은 적도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핑계로 계속 비정상을 운영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자체는 이제 동의되는 것이고, 다만 지금 뭐 자유한국당이나 바른정당처럼 특정하게 이분이 어떤 이념 때문에 혹은 개인적인 어떤 문제가 있어서 반대한다라고 저는 내세우는 것은 충분히 야당으로서 입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전 동의하지 않지만. 근데 국민의당 같은 경우는 지금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렇게 필요하는데 청와대에서 몇 명의 사람을 야당 의원에게 전화라도 좀 해봤냐라고 네, 하는 걸로 지금 핑계를 거는 거지 않습니까? 사실 이런 것은 이 후보자의 어떤 문제를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인 계속 발목만 잡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국민의당이 명확하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그럴까요? 자, 어찌됐건 간에 이번 사법부 공백 상태는, 사법부 수장 공백 상태는 막자 그러면서 여당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총력전에 나서는 모양새입니다. 그 때문인지 정세균 국회의장 해외 순방 일정도 취소를 했는데, 윤수민 기자, 이 문제에 집중하겠다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김명수 후보자 임명동의안 처리를 위해 한 표 한 표가 소중한 상황인데요. 지금 청와대는 의원직을 겸하고 있는 김부겸, 도종환, 김현미 장관 등에게 이번 주 국내 대기령까지 내린 상태입니다. 거기에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도 해외 순방을 위해 출국하려던 일정을 연기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법개혁의 상징과 같은 이제 김명수 후보자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의지입니다. 자, 이번 달 24일까지가 임기 만료일인 양승태 대법원장 후임으로 지명된 김명수 대법원장 후보자의 운명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국정 추동력이 어느 정도까지 갈 수 있냐도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중요한 문제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권 이야기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국민의당이 땡깡을 부리고 있다고 언급하면서 전면전을 펼쳤던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 오늘 자신의 발언에 유감을 표시하면서 국민의당에 사실상 사과의 뜻을 전했는데요. 그 이유 짐작이 가실 텐데 우선 목소리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참으로 염치가 없는 소행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 잠도 제대로 못 잤어요. 하도 막막해서요. 협치의 시작과 끝은 오로지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드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당의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한 그 당의 것이 협치가 아닌 것입니다. 입법부인 국회의 무책임을 자문하는 과정에서 저의 발언으로 행여 마음 상한 분들이 계시다면 심심한 유감을 표합니다. 시대의 과제와 국민의 바람이 무엇인지 잘 알기에 유감의
표를 함에 있어서 머뭇거리지. 여권 내부에서 좀 굉장히 좀 급박하게 움직인 것 같습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 어저께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을 통해서 대독하긴 했지만 야당과 소통을 그동안 못한 것 같아서 미안한 마음이 있다. 직접 이렇게 언급도 했어요. 그런 이 목소리 자체가 여당 지도부, 민주당 지도부들을 더 빠르게 움직이는 채찍이 됐을까요? 뭐 복합적으로 작용은 했겠습니다만 그것 때문에 뭐 따로 하명받듯이 일하지는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뭐 어쨌든지 간에 대법원장의 인준안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이걸 빨리 잘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여당으로서 당연한 의무지 않습니까? 이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 또 야당들이 그것을 위하기 위해서는 협상을 위해서는 추미애 대표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 추 대표 입장에서도 보자면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본인 진짜 잘못했을 때는 사과를 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책임을 져야 되는 어떤 상황이 있다면 정말 어려운 일이겠습니다만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사실 추 대표가 엄청나게 뭘 잘못한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게 좀 많은 사람이 생각인 것 같고 그래서 전격 사과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자, 추미애 대표 이렇게 전격 사과했는데 추 대표뿐만 아니라 우원식 원내대표도 국민의당 달래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 지도부 목소리 좀 더 들어보시죠. 저도 그 과정에 있었던 과도한 이야기에 대해서 국민의당을 불편하게 하신 점들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하고요. 좀 더 앞으로 국회의 협치를 위해서 그런 과도한 발언은 자제하고 가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동안 불편한 관계를 잘 풀었으면 좋겠다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고요. 주중 주말까지 계속 노력을 했지. 손 놓고 가만히 있겠어요. 주말 주일에 뭐 하여튼 만나자라고 하는 접촉도 물밑에서 해놨는데 어쨌든 최종적으로 거절 의사를 표명을 했기 때문에 오늘 무관 표명을 했고 더 노력이 필요하다면 계속해서 추미애. 자, 이 문제 김강진 위원장께 한번 여쭤볼게요. 예. 지금 이 목소리를 들어보니까 지난 주말 사이에 않습니다. 야당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와 협조를 한국히 호소드립니다. 자, 이번 주제 김강진 전 의원과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자, 노은지 기자한테 한번 먼저 여쭤볼게요. 자, 추미애 대표 저렇게 입장이 확 바뀌었는데 저렇게 바뀌게 한 사건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일단은 그 24일까지 대법원장 후보 인준안이 처리가 되지 않으면 그 사상 초유의 대법원장 후보자 공백 사태가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일단 일각에서 나오는 해석이 뭐냐면 한국당에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던데요. 청와대 같은 경우에 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그 이제 국민소통수석이 대독하긴 했지만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와 소통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조금 이제 유감을 나타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대통령이 나서서 내가 국회와 소통하지 못했던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본인 스스로 결자해지를 하지 않았을 때 올릴 그런 어떤 처지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았나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에 이렇게 전격적으로 야당을 향한 사과 입장이 나온 게 아닌가 이런 분석들이 나옵니다. 자, 윤수민 기자. 그런데 제가 아침에 이 문제 궁금해가지고 추미애 대표 입장 나오기 전에 자, 추미애 대표 사과하겠느냐 안 하겠느냐 한번 취재를 해보라 이렇게 지시를 했었는데 당시에 저한테 보고할 때는 추미애 대표 사과할 의사가 없답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네. 취재가 잘못된 겁니까? 그 사이에 입장이 바뀐 겁니까? 네, 아침이라고 하면 오늘 오전 9시 민주당 최고위 이전의 얘기인데요. 그때 저희가 직접 통화를 했을 때는 추 대표가 아직까지는 사과 의사가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최고회의에서는 발언이 바뀌어서 전격 사과를 했는데요. 네, 관계자, 이제 추미애 대표 측 의원의 말을 들어보니까 원래 일요일 오전에 이제 안철수 대표와 김동철 원내대표 이렇게 해서 이제 민주당 측에서 2+2 이렇게 원내 회동을 제안했는데요. 김동철 대표가 오늘 오전 중에 답을 주기로 하고 최고위 직전에 안철수 대표가 원내 일은 원내에서 해결하라 이렇게 말했다라고 사실상 거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추미애 대표 입장에서는 뭔가 결단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처한 건데요.